그래서 지방이 산화되면 발생하는 증상은 물론 세포막이 손상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막이 손상되면서 사람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 오고 관절 질환이 오고 노화가 오고 그 다음에 세포의 유전자가 망가지니까 원래 있던 세포가 아니고 이상한 세포가 생기면 바로 그게 암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동맥경화증에도 여기에 이렇게 혈관 벽을 싸고 있는 세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혈관 안쪽에 있는 혈관 내벽 세포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손상을 받으면 이렇게 뇌졸중, 심근경색증 혹은 신장장애 혹은 다리가 차갑고 나중에 썩어 들어가서 자르는 하지동맥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도 역시 인지질의 장애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때 가장 유명한 거는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피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주름은 젊었을 때는 이 피부가 이렇게 깨끗하던 것이 이렇게 주름이 져요. 그러면 콜라겐이 무너지고 피부 세포가 산화되고 거칠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관절. 그래서 나이가 들면 관절이 건강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너무 혹사시켜서 마모되고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은 너무 안 해서 뻣뻣해지고 이래저래 누구한테나 관절염이 오는데요. 자, 관절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래서 위하고 관절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알까.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점액.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뼈고요.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이 싹 있죠. 그리고 요 연골의 바깥쪽에는 활액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활액이 싹 둘러싸고 있어서 요 관절 내부에는 이 활액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겼냐면 요쪽 뼈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위에 뼈, 요게 아래 뼈예요. 그럼 여기에 관절액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윤활유처럼 서로 마모되지 않으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절액도 어떤 세포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관절액을 만들어주는 세포가 망가지면 관절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보면 건강한 관절은요, 요렇게 연골이 있으면 요 안에 활액이 있고 요 활액은 여기를 요렇게 둘러싸는 세포들이 요 활액을 활발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게 상하기 시작하면요, 여기가 활액의 양이 줄어들고 관절의 요 연골을 만드는 게 줄어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이게 점점점 간격이 좁아지면서 가서 건드려서 지네들끼리 마모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진짜 방법이 없어. 그때는 아백수를 먹어도 안 돼. 마모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돼요. 마모되기 시작하면 방법은 단 한 가지. 남의 거로 바꾼다. 금속으로 바꾼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요렇게 요 부위를 싸고 있는 세포가 요렇게 총총히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총총한 세포는 없어지고 이상한 세포들로 꽉 둘러찼죠. 이거는 그렇게 활액을 내는 세포가 없어지고 나머지 염증 세포라고 그래요. 우리 와서 자꾸만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점점 쌓여서 더 나빠진다니. 그리고 이렇게 염증 세포가 많으면 붓고 열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절이 아픈 사람들한테 아백수를 먹여봤더니 무슨 일이 났을까요? 관절이 아픈 사람들한테 아백수를 먹였더니 요거는 뭐냐 하면 WOMH라는 거는 관절이 아픈 사람이 관절이 아프냐, 뻣뻣하냐, 걸을 수 있느냐, 혹은 뭐 쇼핑 같은 걸 갈 수 있느냐, 이런 정도를 다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건데 그 점수가요,
요거는 아벡솔을 먹었을 경우, 요거는 아벡솔과 유사한 약, 아닌 약을 먹었을 경우를 보면, 자, 전체적인 세포의 통증과 뻣뻣한 정도와 기능을 모두 다 합친 점수가 아벡솔 먹고 나서 일주일 후부터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벡솔이 아닌데 아벡솔인 척한 약은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관절이 아프지도 않고 기능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따로따로 봤더니 아프다, 쑤셔서 못 걸어요 하는 증상도 일주일 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물론 위약을 먹은 사람들은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관절이 아침에는 관절이 왜 이렇게 뻣뻣한지 이거 푸는데 몇 시간 걸려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도 뻣뻣해, 무릎도 뻣뻣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뻣뻣한 기운도 역시 일주일부터 나아지고, 그 다음 관절의 기능이 좋아져서 걸어도 예를 들어서 50m 걸을 거를 100m 걸어도 괜찮아요. 전에는 집에서만 움직여도 힘들었는데 쇼핑몰에 가서 장 좀 봐와도 할만해요. 이렇게 기능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일주일 후부터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요.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관절염 약은 대부분이 소염 진통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관절염 약을 먹으면 속이 쓰려, 위가 아파서 이거 먹어도 되나요? 나한테 오는 환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원장님, 전 위가 약하니까요, 좀 약을 약하게 저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 관절염 약뿐만 아니라 다른 약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아벡솔의 장점은 아까 뭐 배웠죠? 뭐 배웠죠? 이미 쓰린 사람도 나아지니 약을 먹어도 관절이 속이 쓰리지 않게 하는 유일한 치료제일 거. 되나요? 말 돼요? 네. 그 다음에 둘째는, 그래서 이 소염 진통제 부작용은요, 속쓰림, 위염, 위궤양, 이게 심해서 안에 핏줄까지 건드리면 위출혈도 하고 그러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이 관절염 치료제를 쓰는 환자들한테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데, 아벡솔은 그럴 위험이 없다. 그 다음에 이 관절염 약을 먹잖아요. 그럼 우리 신장에서 아주 오묘한 짓을 해가지고 요게 몸을 붓게 만들어요. 그 여성들은 관절염 약 오래 먹는 거 되게 싫어하죠. 손발도 붓고 얼굴도 부으니까. 뿐만 아니라 요것들을,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 요걸 오래 먹으면요, 신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전에 이제 아스피린을 주로 쓸 때 아스피린에 의한 신장 질환이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신장이 나쁜 사람은 관절염 약을 쓰는 거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죠. 그 다음에 드물지 않게 이제 천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약을 먹었을 때 간혹 천식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 아벡솔을 썼을 때 안전하겠죠.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다가는 안 넣었지만 우리나라의 그 순천향대학병원에 있는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이 이 아벡솔 논문들을 보시고 거기다가 아벡솔, 그러니까 아벡솔은 천연물질이잖아요. 네. 천연물질이 관절염 치료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내용을 다 집어넣었죠. 관절통이 좋아지고 관절이 뻣뻣한 것도 좋아지고 관절의 기능도 좋아지면서 위장 장애와 같은 부작용이 없다면 현재 쓰는 관절염 약의 대체 요법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벡솔을 관절염에 써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써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직은 이런 결과가 없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 안 갖고 왔는데, 또 하나는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방간이 좋아졌다라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인슐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당뇨인 사람들이 당을 조종하는 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그런데 이 당뇨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슐린이 안 나오는 당뇨, 하나는 인슐린이 나오는데 내 몸이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전혀 안 하는 당뇨. 그게 성인이 돼서 생기는 당뇨병은 보통 이 두 번째예요. 인슐린이 있지만 인슐린을 봐도
감이 없어. 아무리 이쁜 아가씨가 옆에 지나가도 감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보충해주면, 만약에 인슐린이 이미 나와 있는 인슐린에 대한 내 몸이 반응하는 거를 좋게 만들어주면 당뇨엔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뇨에 좋겠죠? 실제로 그런 약도 있어요. 근데 아벡소를 썼을 때 지방간이 좋아지는 효과도 물론 있었지만, 또 하나 아벡솔이나 폴리코사놀이나 두 가지 다 썼을 때 그 인슐린에 대한 작용을 좋게 만드는,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좋게 만든다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는 중년이 넘어가면서 뱃살이 나오기 시작할 때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마 아벡솔은 앞으로 내가 얘기한 것처럼 더 많은 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